드라마 귀궁 8회에서는 드디어 열이와 강철이 수살기의 정체를 밝히고 팔척귀의 과거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열이의 외조모 만신 넙덕을 죽인 것이 바로 팔척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열이의 싸움은 개인의 복수를 넘어서게 됩니다. 열이와 강철은 수살귀가 남긴 유해를 딸에게 돌려주며 원혼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수살귀가 말하죠. 자신에게 왕가의 핏줄을 가져오면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삭인 맹인 놈이 있었다고. 그 이름은 아구지. 그 말을 들은 열이의 눈빛이 바뀝니다. 수살귀가 살을 풀고 진실을 흘린 것을 알아챈 풍산. 바로 맹청으로 수사가 들어오고 그는 곧 풀려납니다. 풍산은 열이의 정체가 넙덕의 손녀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예고된 충돌 시작됩니다. 열이는 왕에게 묻습니다. 계묘년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던 해골에 팔척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정은 대답하죠. 팔척귀는 내 아버지를 덮쳤었다. 왕실에 얽힌 오래된 저주. 드디어 그 베일이 벗겨지려 합니다. 이제 9회 예고 시작하겠습니다. 풍산이 김봉인에게 내뱉은 그 말. 한 달 안에 원자의 목숨을 끊겠습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풍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팔척귀의 귀환을 준비해온 자. 그에게 있어 원자는 단순한 왕의 핏줄이 아니라 팔척귀의 부활에 필요한 의식의 마지막 고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왕의 피는 진귀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순수한 건 아직 세상 때를 묻지 않은 어린 피다. 즉, 원자는 마지막 재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전의 태아가 첫 재물이었다면 원자는 팔척귀의 구체화를 위한 핵심 피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풍산의 진짜 목적이 과연 원자로 끝날까? 정말 그가 원하는 건 왕실의 파괴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팔척귀의 몸주신이 되어 악귀와 하나가 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자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왕의 몸, 열이? 아니면 왕의 아이? 풍산은 지금 차례차례 희생자를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의 첫 타겟이 바로 원자라는 사실. 왕이 이를 눈치챘을 땐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귀궁의 모든 비극은 풍산의 저주와 속삭임에서 비롯된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곧 왕실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김봉인은 분명 왕 이정의 충신으로 등장했습니다. 조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풍산의 기이한 행동에도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인물로 그려졌죠. 하지만 8회 마지막 그 모든 믿음을 뒤엎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풍산이 풀려나오자마자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김봉인의 앞. 그리고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 안에 원자의 목숨을 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놈 목숨줄을 끊겠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투, 그 시선, 그리고 분위기. 이미 둘은 오래전부터 한편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봉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는 왕의 곁에서 충신 행세를 하며 동시에 팔척귀의 부활을 위해 권력을 조종해온 이중 플레이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풍산은 실행자, 김봉인은 설계자였던 것이죠. 왜 왕의 아이, 원자일까요? 왕실의 정통성을 흔들기 위해 팔척귀의 피의 제물로 가장 순수한 왕가의 핏줄을 쓰기 위해 혹은 원자 안에 잠든 어떤 비밀을 없애기 위해 김봉인은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 이정의 부친에게 팔척귀가 덮쳤다는 과거, 그리고 넙덕과 관련된 고대 퇴마의식, 이 모든 걸 지켜본 유일한 생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풍산에게 말했던 진심은 이 한 줄일 겁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내라. 이제 중요한 건 김봉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단순한 권력인가? 복수인가? 아니면 팔척귀 자체와의 계약일까요? 곧 드러날 진실이 궁 전체를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강철은 이무기입니다. 팔척귀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늘이 내린 신적 존재,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힘의 화신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갑의 몸에 머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의 기운은 약해지고 인간의 감정은 커져갑니다. 왜 심장이 뛸까? 왜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아프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이 고통, 이 감정은 신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걸. 몸의 거부 반응은 점점 심해지고 수기와의 전투 이후엔 손까지 떨렸습니다. 그토록 잘 쓰던 무구도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몸에서 신적 기운이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강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신의 자리를 지키며 윤갑의 몸을 죽이고 빠져나와 본래의 힘을 되찾을 것인가? 혹은 인간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열이 곁에 남아 인간의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널 먹고 싶은 게 아니야. 지키고 싶은 거야.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순간 그건 희생이고 각오이며 동시에 사랑의 증명이기도 하죠. 그리고 팔척귀의 저주가 왕궁을 덮치려는 바로 그때 가장 강력했던 신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열의를 끌어안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철의 신성은 사라질지 몰라도 그 자리에 남을 단 하나, 강철이라는 이름의 사람, 아들을 잃은 슬픔, 왕을 향한 분노, 그리고 풍산의 교묘한 속삭임. 지금 데비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의 감정이 단순한 슬픔을 넘어 팔척귀의 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팔척귀는 원한과 증오에 붙습니다. 지금의 데비는 왕궁에서 가장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인물, 게다가 왕실의 피, 즉 왕의 혈통과 연결되어 있는 중심 인물입니다. 풍사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왕의 술사와 운운하며 열의와 왕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데비는 조만간 팔척귀의 숙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빙의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과 의지를 통해 팔척귀가 스스로 문을 열고 궁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만드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궁에서 일어나는 저주와 죽음은 단순한 초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왕실의 내부에서, 왕가의 피에서, 그리고 데비의 손끝에서 팔척귀가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아집니다. 이정 역시 그 변화를 감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데비마마께서 저주를 품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왕은 어머니를 제 손으로 막아야 합니다. 팔척귀의 저주는 이제 한 사람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왕실 전체를 무너뜨리는 계획, 그 시작이 바로 데비의 눈물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팔척귀는 단순히 저주와 빙의, 광기의 상징처럼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8회를 기점으로 그 존재의 정체성과 기원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왕 이정은 아버지가 그 악귀에게 덮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곧 팔척귀가 왕실을 오래전부터 맴돌아온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저 불의에 죽은 망혼이 아니라 왕실 내부의 죄악과 피비린내를 감지하고 벌하러 나타나는 존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껏 팔척귀가 노려온 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족의 피, 과거의 비밀과 얽힌 인물, 혹은 왕실 권력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 이건 단순히 악한 영혼의 분노라기보다는 왕실을 심판하려는 고대의 신적 질서일 수도 있습니다. 팔척귀의 이름조차 팔방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즉 하늘과 땅, 동서남북, 내 기운과 내 방향을 다스리는 천지파량의 저주가 집약된 존재라면 이제까지 벌어진 모든 저주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업보의 집행자였던 셈입니다. 특히 왕 이정의 아버지가 팔척귀에게 덮였고 그로 인해 이정이 즉위하게 됐다면 팔척귀는 오히려 왕을 만든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왕조 자체가 팔척귀의 업보 위에 세워졌고 그 업보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기에 팔척귀는 다시 나타나 왕조의 붕괴 혹은 재정비를 하려는 것이죠. 결국 귀궁의 싸움은 무당과 악귀의 전쟁이 아니라 왕실의 죄를 고하고 숙청하는 존재와의 운명적 충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칼날은 중전의 태중에 있는 아이, 혹은 강철과 열의, 혹은 왕 이정 자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은 죄를 안고 있는가가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귀궁은 점점 퇴마극이 아닌 왕실 괴담과 업보 서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뇌피셜로 제작되는 것이니 본 방송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